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귀를 참으면 결국 트림으로 나온다. 듣자마자 약간 웃기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참았던 방귀가 위로 올라와서 입으로 나온다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회의 중이든 엘리베이터 아니든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중에도 그 위대한 본능을 꾹 참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안 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방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사라질까요? 아니면 정말 입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오늘은 이 흥미롭고도 조금 민망한 주제, 방귀를 참으면 트림으로 나온다는 속설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의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재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방귀의 여정을 따라 우리 몸속 가스의 비밀스러운 이동 경로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람은 음식물 섭취와 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를 만들어내며 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1에서 4리터가량의 가스를 생산하고 보통 하루 14에서 25회 가스를 내보냅니다. 특히 많은 양의 가스는 자기도 모르게 배출되기도 하며 하루 25회가 넘어도 건강 이상만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귀는 일상적입니다. 장내 가스가 생기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삼킨 공기가 위와 장으로 들어가거나 위에서 위산과 탄산수소 물질이 중화되며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가스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내 가스는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기체가 생성되고 일부는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우리 몸에 이용되거나 배출 준비를 합니다. 생성된 가스는 두 가지 경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 위나 식도에 있는 가스는 트림으로 배출됩니다. 음식을 먹으며 삼킨 공기의 상당 부분은 위에서 트림으로 나가지만 트림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 일부는 장으로 내려가 방귀의 일부를 이룹니다. 둘째, 소장과 대장에 있는 가스는 장 연동 운동을 따라 내려가 항문으로 배출됩니다. 대장에서 만들어진 가스는 직장을 통해 방귀로 배출되거나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액을 거쳐 폐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방귀와 트림은 발생 부위도 다르지만 배출되는 가스의 구성 성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방귀는 대장까지 내려온 공기와 대장 미생물이 만들어낸 가스가 섞여 형성됩니다. 주된 성분은 질소와 이산화탄소이며 장내 세균의 발효로 생성된 수소와 메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 기체는 무색무취이지만 방귀에는 극미량의 황화수소, 메탄티올, 디메틸설파이드 등의 황함유 화합물과 암모니아 등이 포함되어 특유의 악취가 납니다. 다행히도 이런 냄새 물질은 전체 방귀가스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이며 식단이나 장내 세균 구성에 따라 냄새 정도가 달라집니다. 반면 트림은 위나 식도에 고인 공기가 식도를 통해 입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트림 가스의 대부분은 음식물과 함께 삼킨 공기로서 질소와 산소가 주성분이고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조성과 비슷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트림에는 대장의 발효가스나 황화합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단,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트림은 탄산가스가 나오므로 약간의 신맛이나 냄새가 날 수 있고 드물게 위내 세균 증식이나 소화장애로 황화수소가 위에서 발생하면 트림의 썩은 냄새가 섞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귀는 주로 대장에서 생성된 가스이고 트림은 위에 고인 공기이므로 성분과 냄새에서 차이가 큽니다. 인간은 대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방귀로 냄새나는 가스를 배출하지만 소의 경우 되새김질하는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트림으로 악취가 나는 메탄 등을 배출한다는 점도 흥미로운 비교입니다. 방귀를 억지로 참으면 장내 가스 압력이 높아져 복부가 빵빵하고 불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식 자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예의를 지키려다 한 번쯤 방귀를 참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귀를 오래 참는 것은 신체적으로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스는 결국 다른 경로를 찾아 배출되려고 합니다. 방귀를 참아 장내에 가스가 쌓이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배에 심한 빵빵함이 느껴지는 복부 팽만과 불편감, 심지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룩꾸룩, 뱃속에서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자리 이동하는 장운동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위쪽으로는 속쓰림이나 트림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방귀를 억지로 참고 있던 가스 압력 때문에 발생하며 몸은 자연스럽게 이 압력을 줄이기 위한 출구를 모색합니다. 그렇다면 참은 방귀는 어디로 갈까요? 호주 뉴캐슬 대학교의 영양학 교수 클레어 콜린스에 따르면
방귀를 너무 오래 참으면 장내 가스가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저절로 방귀가 나오거나 일부 가스는 장벽을 통해 혈류로 흡수되어 폐로 운반된 뒤 숨 쉴 때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내가스 축적으로 배가 불러오면 그중 일부 가스 분자는 장점막을 통과해 혈액순환계로 들어가고 혈액을 타고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합니다. 폐에서는 이 가스가 이산화탄소 등과 함께 가스 교환을 거쳐 호흡으로 배출되는데 쉽게 말해 입으로 숨을 내쉴 때 같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영국 NHS 국민보건서비스의 자료에서도 방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직장의 가스 일부가 혈류로 재흡수되어 폐를 통해 무취의 가스로 입 밖에 배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이 과정을 폐재흡수라고 부르며 한 소화기 전문의는 내보내지 않은 가스는 혈류로 흡수되어 결국 폐에서 숨으로 나간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가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림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림은 윗속의 공기가 식도를 거쳐 올라오는 현상이지만 지금 논하는 것은 장속 방귀가스의 일부가 호흡으로 섞여 나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참았던 방귀가 꼭 트림 형태로 목구멍을 통해 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숨결에 섞여 배출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방귀 냄새의 원인인 황화수소 등의 악취 성분은 혈액에 잘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출되는 가스는 방귀 냄새나 맛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으로 나온 방귀 가스를 맛볼 수 있느냐는 우스갯소리 같은 질문에 대한 의학적 대답은 그럴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귀를 계속 참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스의 일부가 흡수된다 해도 대부분의 가스는 장내에 남아 압력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방귀나 트림 형태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클레어 콜린스 교수는 너무 오래 참으면 결국 참기 힘든 방귀로 폭발하게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압력 이상으로 가스가 차면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방귀가 나와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귀는 나올 때 가급적 안전한 곳에서 적절히 배출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방귀를 잠깐씩 참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오래 참는 행위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화기과 전문의인 로사리오 리그레스티 박사는 참지 못한 가스는 혈류로 흡수되어 폐로 배출되므로 당장 치명적이지는 않다. 실제로 방귀를 참는다고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가스를 계속 참으면 복부 팽만과 메스꺼움 등으로 매우 불편하며 스트레스까지 높아져 결국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NHS도 방귀 참기가 복부의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지만 궁극적으로 해롭지는 않다면서도 권장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고 합니다. 요컨대 속에 넣어두기보다는 내보내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방귀를 참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작용으로는 복부 불편감, 소화 불량, 속쓰림 증가, 트림 증가, 복통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1970년대의 한 연구에서는 방귀를 습관적으로 참고 사는 생활 양식으로 인해 개실이라는 대장에 작은 주머니가 생겨 염증이 발생하는 개실염과 관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 이 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할 추가 연구는 부족하여 방귀 참기와 개실염의 인과관계는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의들은 가스를 자주 참으면 장내 압력 변화로 잠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카란 라잔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방귀를 참으면 그 가스의 일부가 다시 올라와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방귀 참는 습관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정상적인 경우 입으로 나오는 가스는 냄새 성분이 없지만 장내 가스가 과도하게 쌓일 경우 간접적으로 구강 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방귀를 억누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될 것이 없으며 적절한 때에 배출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참았다면 이후에라도 편한 환경에서 가스를 배출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방귀나 트림으로 고민된다면 식습관을 조절하거나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콩, 양배추, 탄산음료 등 가스 생성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식사를 천천히 해 공기 삼키는 것을 줄이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등도 장 건강을 개선하여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방귀를 참으면 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방귀는 대장에서 만들어진 가스고 트림은 위에 고인 공기니까요. 다만 방귀로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 일부가 혈류를 타고 올라가 숨 쉴 때 미세하게 입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즉 어느 정도는 입으로 나오는 방귀 맞는 셈이죠. 물론 다행히 냄새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참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참을수록 배는 빵빵해지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결국은 혼자 있을 때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회의 중이든 엘리베이터 안이든 연인 앞이든 그 순간 참아야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이 방귀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아마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출구를 찾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과학의 흥미로운 세계로 떠나봐요. 지금까지 전바시 채널의 찰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